우리가 알고 있는 오랑캐는 야만족이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랑캐의 모습은 큰 칼을 들고 이상한 헤어스타일로 약탈을 일삼는 야만족과 같이 묘사됩니다. 역사 속에서 들어본 거란족, 말갈족, 여진족, 만주족 이런 북반민족을 떠올리게 하죠. 별 볼 일 없는 야만족과 같았던 그들, 과연 맞을까요? 오랑캐라는 말의 어원은 몽골족이 다른 이민족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로 올랑카이 혹은 우량카이라고 부르던 것이 고려까지 전달돼 오랑캐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랑캐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란족은 10에서 11세기를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란족은 요 나라를 세워 926년 발해를 멸망시켰었죠. 특히나 1004년에는 전연의 맹을 통해 송나라를 굴복시켰는데 송나라로부터 막대한 조공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동북아의 패권자로 군림하게 되죠. 만약 당시 거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고려가 변방 소국일 만큼 강성했습니다. 거란은 독자적인 거란 문자를 사용했고 인쇄술이 발달하여 거란 대장경을 조판하기도 하였죠. 또한 예술에서도 목탑이나 도자기 등이 발전하여 야만족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진족을 보면 여진족은 말갈족의 우회로 훗날 만주족이 됩니다. 결국 말갈족, 여진족, 만주족 전부 다 똑같은 민족인 것이죠. 여진족은 본래 거란족에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 금나라를 세운 뒤 송나라와 연합하여 1125년 거란족의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송나라를 공격하여 1126년 정강해변을 통해 송나라의 화북지방을 점령하고 황제인 흠종과 그의 아버지 휘종을 포로로 잡아가는 등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나라 역시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1234년 금나라가 멸망한 이후 1668년 다시금 후궁을 세운 여진족은 이후 국호를 정으로 바꿔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되기도 하였죠. 그 강성했던 몽골리의 중국 전역을 차지한 두 번째 이민족이 여진족이었습니다. 오랑캐나 야만족이라고 멸시하기에는 그 세력이 너무나도 컸죠. 우리나라가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부르는 데에는 소중화란 사상이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소중화란 청나라에 의해 명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중화 사상을 조선이 이어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소중화에는 다른 이민족을 배척한다는 화이 사상도 담겨있기 때문에 군주의 나라인 명나라를 멸망시킨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하면서 더욱 비하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강성했던 여진족을 무시했던 조선은 정묘, 병자호란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중화 사상이 이어내려오던 와중에 일제 식민지하에 들어가게 되었죠. 당시는 계몽을 위한 민족주의가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민족 중심의 민족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다른 이민족들을 비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와 우리가 흔히 북방민족들을 오랑캐, 야만족, 미개하고 무식한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한반도 역사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중국 본토를 점령해 본 적 없는 민족이 점령해 본 적 있는 민족에게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은 허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망상에 젖어 있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만약 북반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구려나 발해 역시 오랑캐로 만드는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족주의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과도할 때도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오만 때문에 벌어진 일이 일제의 침략이죠. 힘은 없었으나 오랑캐라고 무시하며 방관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중국을 낮게 보고 일본을 비하하며 동남아인을 무시하는 민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주위의 반감만 일어날 뿐입니다. 현실에서 벗어나 거짓된 우월감을 가진 게 아닌 스스로 현실을 깨우치고 받아들여 교훈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정직한 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